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라우드 온에어 두 번째 세션,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입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 위대한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버뷰 형식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비롯한 서비스 네트워킹,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운영 관리 툴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간단한 데모를 보시면서 네트워크 운영 관리 툴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킹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ithout networking, there is no cloud. 제가 굉장히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로서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런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가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들을 과연 구글 클라우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리적인 인프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앞서 세호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편 저희가 해저 케이블들과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도 굉장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와 커다란 대역폭을 고객들한테 직접 제공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해저 케이블들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실제 유럽과 그 북미를 잇는 해저 케이블들이 포설되는 이런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소유한 해저 케이블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컴퓨팅 역사에 남는 위인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런 해저 케이블들의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케이블은 그레이스 호퍼라는 그 컴퓨팅 역사에 위인의 이름을 딴 케이블, 해저 케이블이고요. 이것은 2022년에 실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그 전 세계 저희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각 네트워크 엣지, 네트워크 팝들을 연결하는 케이블들의 현황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파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파란 선 위에 조그맣게 표시된 그 이름들이 각각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직접 소유하거나 아니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해저 케이블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통신, 리전과 리전을 통신을 한다거나 고객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하시는 인프라를 구성하실 때 구글 자체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네트워킹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그 제품들을 거의 대부분 지원하는 부분은 클라우드 상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제품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5개의 분류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연결, 보안, 확장, 최적화, 현대화 이렇게 5개의 필러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VPC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온프렘과 클라우드 상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VPN, 인터커넥트와 같은 전용선 서비스가 이 연결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필러는 보안인데요. 저희가 디도스 프로텍션이나 웹방화벽 같은 제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라우드 아머라는 제품 또는 VPC 파이어월이라는 제품들을 연계해서 구성하셔서 보안 제품을 구성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로드 밸런싱 제품들은 확장, 스케일 아웃 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네트워크 티어링과 같은 스탠다드 티어, 프리미엄 티어와 같은 어떤 가격 최적화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그 낮은 레이턴시를 위해 서비스를 하신다거나 할 때 택일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네트워크 티어링이라는 제품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고 이 부분을 최적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대화 부분에는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엔토스 네트워킹이라든지 어떤 쿠버네티스를 구성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제품들, 또는 어떤 서비스 디렉토리라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드시고 이것을 어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전화번호부와 같이 쉽게 확인하시고 이것 서비스를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현대화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다른 경쟁사의 네트워크와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저희 전 세계의 VPC 네트워크를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최대 27개의 리전의 네트워크를 이제 하나의 VPC 상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이 VPC 상에서 라우팅이나 어떤 그 파이어월 룰 같은 부분을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 또 하나의 염두하셔야 될 점은 실제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저널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각 아까 세호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존별로 물론 리소스들을 프로비저닝 하지만 그 존에 걸쳐 있는 하나의 서브넷으로 한 리전의 그 서브넷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경쟁사의 VPC 구성과 약간 다른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하실 것 같은 점이 온프레미스와 과연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 클라우드와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든지 또 하나의 그 어떤 다른 클라우드 환경과 연결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VPN을 사용하셔서 그 어떤 안전한 연결, 그 인터넷 퍼블릭 IP를 이용한 안전한 연결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디케이트 인터커넥트라는 솔루션으로, 이것은 전용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의 고객사가 가지고 계신 라우터 제품과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라우터라는 제품을 서로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그 직접 연결하는 것이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 제품이고요. 파트너 인터커넥트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와 유사하지만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와 직접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분들을 통해서 인터커넥트, 즉 전용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파트너 인터커넥트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와 파트너 인터커넥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과 직접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10GBps 이상의 대용량을 사용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데디케이티드 인터커넥트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보다 용량이 작게 시작하시고 싶을 때 그 50Mbps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오퍼링을 제공하는 것이 파트너 인터커넥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 온프레미스와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연결을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서 이제 오버뷰 형식으로 잠깐 다뤄보았고요. 이제 로드 밸런싱을 비롯해 서비스 네트워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싱 제품군에는 크게 5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실 수 있는 것은 레이어 7, 즉 HTTP 로드 밸런싱 제품들인데, 이 HTTP 로드 밸런싱 제품들도 크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익스터널 HTTP 로드 밸런싱 제품이 있고, 내부에서 VM to VM 또는 내부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내부 HTTP 로드 밸런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 로드 밸런싱 제품을 구분을 하실 때 주로 익스터널인지 인터널인지 또는 레이어 7까지 지원이 되는 제품들인지 또는 레이어 4까지 지원이 되는 제품들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그 아래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프록시 형태로 동작하는 그 TCP 프록시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패스스루로 동작을 하는 이런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나 TCP, UDP 로드 밸런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로드에 맞는 로드 밸런싱 구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로드 밸런싱 제품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어떤 GC, 쿠버네티스 엔진과 같은 여타 인프라들과 연계하셔서 백엔드로 활용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보안 제품들, 모니터링 제품들도 이 로드 밸런싱 제품과 같이 연계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표는 현재 저희가 로드 밸런싱 제품군들별로 특징을 요약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인지, 리저널인지, 또는 익스터널인지, 또는 인터널인지 이런 구분에 따라서 그 로드 밸런싱 제품을 선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트래픽을 처리하고 그 어떤 트래픽 기준으로 라우팅이나 로드 밸런싱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로드 밸런싱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인터널 로드 밸런서 중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인 TCP, UDP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CP, UDP 내부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부 IP끼리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로드 밸런서 제품인데요. 이것은 리저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드 밸런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버추얼 머신 형태로 만들어서 HA 프록시와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던지 그 어떤 파이어월을 구성을 하시던지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VPC 상의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그 VPC 라우팅의 넥스트 홉, 다음 홉으로 그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로드 밸런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을 중간에 반드시 그 인터넷으로 나가는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트래픽을 통신을 하고 쉽게 만들고 싶다고 하실 때 넥스트홉으로 인터널 TCP, UDP 로드 밸런서를 지정을 하시게 되는 기능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부르기를 ILB Azure 넥스트홉이라는 기능으로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셔서 이제 게이트웨이나 서드 파티 방화벽과 같은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는 주로 이러한 기능을 ILB Azure 넥스트홉 같은 기능을 활용을 하실 때 실제 스테이트풀한 파이어월이라든지 이러한 스테이트풀한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 어플라이언스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인입되는 트래픽과 나가는 트래픽이 항상 일관되게 일치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에는 주로 어플라이언스 상에서 소스 나트를 구성해서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소스 나트를 구성하시게 되면은 별도의 IP를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스 나트 기능이 있는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들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운 작업들이 야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소개드리는 기능은 로드 밸런서를 위아래로 구성을 하셨을 때 항상 일관된 방향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메트릭 해싱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기존의 소스 나트를 하는 그 인터널 사이드라든지 서비스 사이드에서 로드 밸런서를 추가를 하시면 자동으로 그 윗단에 있는 로드 밸런서와 연계가 돼서 실제 일관된 트래픽 흐름을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을 디폴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메트릭 해싱을 활용하셔서 스테이트풀한 그 어떤 서드 파티 기기를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그 로드 밸런서에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는 HTTP 3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익스터널 HTTP 로드 밸런서와 클라우드 CDN에서 이 기능을 처음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HTTP 3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고객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전송 계층으로 기존의 TCP가 HTTP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TCP 스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이 통신 흐름이 좀 더 혁신을 가져오기 좀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 때문에 저희가 TCP 대신에 퀵이라는 UDP 기반의 전송 계층 프로토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한 것을 이제 표준 단체인 IETF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IETF 퀵이라는 것을 RFC 9000번으로 새로 퍼블리싱을 했고요. 그 RFC를 기반으로 이제 HTTP, TTP 3라는 그 새로운 표준이 이제 드래프트 단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존의 HTTP 2.0에서 소개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TLS 1.3과 같은 보안적인 부분도 많은 개선을 이루어왔고, 그리고 특히 그 핸드폰이나 어떤 와이파이 단말과 같은 모바일 단말에 불안정한 그 네트워크 통신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의 성능 개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결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개선 효과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구글 내에서 프로덕션에서 공개된 결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HTTP 로드 밸런서라든지 클라우드 CDN을 활용하실 때 이제 새로 만들게 되면은 이러한 HTTP3에 대한 기능들이 디폴트로 이네이블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HTTP 3.0을 활용하시더라도 그 하위 호환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HTTP 2.0이라든지 1.1과 같은 스펙을 자동적으로 지원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도 활용하셔서 어떤 대고객 서비스의 성능 개선을 도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퀵 적용 시에 이제 레이턴시에 굉장히 민감한 트래픽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CDN이나 HTTP 로드 밸런서를 연계해서 활용하셨을 때 이제 기존의 HTTP나 TCP, TLS 기반의 이제 여러 번 핸드쉐이크가 일어나서 이런 그 레이턴시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퀵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굉장히 한번 세션이 연결이 되면은 그것을 바로 활용해서 바로 데이터 트랜스퍼를 진행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웹페이지라든지 이미지 서빙이라든지 API 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서 이제 개선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드릴 부분은 Private Service Connect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API 서비스들, 뭐 빅쿼리라든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연계하실 때 그 내부에 있는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온프레미에서 직접 접근을 할 때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뭔가 프라이빗한 비공개 접근을 필요로 했을 때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즈 케이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글 API 서비스에 대한 유즈 케이스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내부적인 서비스를 만드셔서 내부 TCP, UDP 로드 밸런서와 연계를 하셨을 때 이러한 부분을 서비스 카탈로그에 등록을 하셔서 그 서비스 디렉토리와 연계하셔서 PSC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글 API의 유즈 케이스, 두 번째는 내부 TCP, UDP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API를 위한 Private Service Connect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엔드포인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리전에서 여러분들의 GC 머신이라든지 GK에서 접근을 할 때도 요 구글 API를 위한 그 PSC 엔드포인트를 만들게 되면은 그쪽에서 바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되고요. 그리고 요 접근하는 IP 어드레스, 사설 IP 어드레스를 지정하실 수 있고, 그 지정된 사설 IP 어드레스는 저기 asterisk.p.googleapis.com과 같은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도메인이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이용해서 그 프라이빗한 액세스를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온프레미스나 타사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VPC 서비스 컨트롤과 같은 보안 기능과 연계하셔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그 이제 실제 고객 구성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허브 프로젝트가 있고, 실제 서비스를 퍼블리싱해서 게시해서 하고 있는 이제 좌측에 두 가지 서비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여기 서비스 프로젝트들은 실제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허브 프로젝트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컨슈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듀서 프로젝트에서는 그 서비스 어태치먼트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연계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서비스들을 어떤 IP 하나로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전별로 어떤 서비스를 별도로 구성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도 손쉽게 구성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구성을 하셨을 때는 VPC 피어링과 같은 VPC와 VPC를 피어링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는 이제 서브넷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하신다거나 커스텀한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을 한다거나 하는 번거로운 논의와 작업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없이 IP 하나만 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IP 서브네팅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라우팅 구성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런 서비스들을 손쉽게 구성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비스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빅쿼리를 구성을 하시거나 어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같은 서비스 위에 이제 GC나 쿠버네티스 엔진과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네트워크 보안을 적용해서 어떤 네트워크 보안에 컴포넌트들이 들어가는지 이제 오버뷰 형식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제일 좌측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로드 밸런서와 같이 제공이 되는 클라우드 아머라는 디도스 프로텍션과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기능을 하는 제품이 위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VPC를 보호할 수 있는 워크로드들을 보호할 수 있는 VPC 파이어월이 구성이 되게끔 되고, 그리고 아까 API 서비스들, 빅쿼리라든지 GCS 같은 API 서비스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VPC 서비스 컨트롤이라는 API 기반의 서비스를 접근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저희가 패킷 미러링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것을 일종의 온프렘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 탭 같은 기능을 가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트래픽을 전체 다 미러링을 해서 서드파티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어떤 IDS를 구성하신다거나 그 어떤 패킷 분석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구성을 하신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저희가 이제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구글이 여태까지 받아왔던 디도스 공격의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 다이어그램처럼 최근에 공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패턴을 보면은 공격 빈도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격 볼륨 자체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어하기가 까다롭고 다양한 패턴들, 뭐 볼륨 공격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패킷을 다량의 패킷으로 전달을 해서 하는 공격 유형도 있고, 어떤 리퀘스트를 굉장히 많이 보내서 어떤 세션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백엔드를 마비시키는 공격들 같은 여러 가지 패턴으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는 이러한
그 공격 패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그간 쌓아온 노하우들을 녹여낸 제품이 저희의 클라우드 아머라는 제품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아머는 저희가 디도스 프로텍션을 수행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웹 방화벽 제품으로도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IP 기반의 허용과 차단을 수행을 하고, 오와스프 탑10 기반의 어떤 시그니처 기반의 차단, 프리 컴퓨겨된 룰들을 제공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손쉽게 임포트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지역 기반의 허용 차단 룰들 또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랭귀지를 이용하셔서 구성하실 수 있는 커스텀 룰에 대한 부분도 레이어 3부터 레이어 7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게 클라우드 아머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많이 경험을 하셨을 리캡차 엔터프라이즈라는 기능과 클라우드 아머가 인테그레이션해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퍼블릭 프리뷰로 제공이 되는 기능이고요. 요 봇 공격 대응에 대해서 이제 요 클라우드 아머 플러스 리캡차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아머로 실제 들어오는 트래픽을 기존에는 허용을 하거나 차단을 하거나 두 가지 액션만 가능했는데, 이 리캡차랑 인테그레이션이 되면서부터 어떤 클라우드 아머로 들어오는 공격 유형을 리캡차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한다거나 어떤 사용자 정의 페이지로 302 코드를 보내서 리다이렉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백엔드에 어떤 커스텀 헤더를 구성을 해서 그 백엔드에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새로 추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유즈 케이스는 실제 마야라는 사용자가 실제 로그인 페이지, 서비스 하는 로그인 페이지로 접근을 할 때 빨간색으로 표기된 로그인 페이지의 플로우대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실제 봇 같은 경우도 같은 경로로 접근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실제 리캡차로 처음에는 리다이렉트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그 토큰 값을 얻어내고, 그 토큰 값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쿠키를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실제 서비스 페이지로 접근하는 플로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는 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쿠키 기반의 뭔가 서비스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리다이렉트를 수행하고 실제 백엔드에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서비스 플로우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라우드 아머에서 추가된 기능은 디도스 전담 대응팀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7일 동안 365일 동안 서포트하는 전담 대응팀의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디도스 공격을 실제 고객이 지금 제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티켓을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전담 대응팀에서 어떤 가능한 레코멘데이션이라든지 설정 가이드와 같은 부분을 직접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이벤트,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게임 런칭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와 논의를 하셔가지고 프로액티브 서포트 케이스를 여셔가지고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떤 서브스크립션 모델, 약정 모델을 통해서 매니지드 프로텍션 플러스라는 약정 모델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서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대응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간의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디도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도스를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PI를 보호할 수 있는 API 서비스들을 보호할 수 있는 VPC 서비스 컨트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글 API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 지원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 가장 많은 데이터 유출 사고 유형이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버켓을 퍼블릭하게 오픈을 한다거나 인터넷에서
어떤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 시도가 있다거나 뭐 이러한 케이스들이 가장 많이 데이터 유출 경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로를 사전적으로 그 서비스 경계라는 서비스 패러미터라는 경계를 쳐서 실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VPC 서비스 컨트롤이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VPC 서비스 컨트롤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서비스 커넥트라든지 컨텍스트 어웨어 액세스와 같은 여타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과 함께 인테그레이션 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이게 하나의 단위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들이 여러 프로젝트들로 나눠져 있을 때 그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어떤 서비스 패러미터라는 경계로 쳐서 보호를 하시고, 그게 통신이 필요하실 때는 실제 데이터의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패러미터 브릿지라는 일종의 다리를 놓아서 실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플로우를 만들어 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API 서비스들을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VPC 서비스 컨트롤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는 실제 어떤 액세스가 안 되는 상황이라든지 정상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러한 로깅에 해당하는 그 유니크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건지 분석을 할 수 있는 VPC 서비스 컨트롤 트러블 슈터라는 기능을 새롭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이 안 될 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그 유니크한 에러 아이디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네트워크 운영관리 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네트워크 운영관리 툴은 그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라는 저희 네트워크 관리 툴인데요.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 관리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테스트, 파이어월 인사이트, 퍼포먼스 대시보드,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거나 모니터링 하실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이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라는 이름 아래에 한데 모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신규 프로젝트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신다거나 하셨을 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트러블 슈팅을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고, 가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통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드릴 부분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네트워크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그래피컬하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그래피컬하게 표현되는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실시간에 현황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한 다양한 워크로드들 또는 워크로드들 어느 워크로드와 어느 워크로드가 통신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인터넷에서 워크로드를 통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온프렘에서 워크로드들로 통신을 하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통계값들도 트래픽 스루풋이라든지 지연, 레이턴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그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데모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퍼포먼스 대시보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들이 어떤 존과 존의 레이턴시가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 어떤 리전과 리전의 레이턴시가 많이 발생을 하거나, 어떤 패킷 로스가 관찰이 된다거나 했을 때 이런 퍼포먼스 대시보드를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존과 어떤 존에 실제 문제가 있는지,
시계열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내에서 최대 6주까지의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상황을 또 비교해 보시면서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뷰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전체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 대시보드와 같은 기능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운영하시는데 조금 원활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트러블 슈팅을 한다고 했을 때 네트워크 통신이 실제 연결이 안 되거나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어떤 핑을 쳐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트레이스 루트를 걸어본다거나 하는 작업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이 있었을 때 이 활용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툴이 뭔가 없을까 해서 고민 끝에 나온 제품이 커넥티비티 테스트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GCP 상의 워크로드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이 소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온프렘에 가지고 계신 워크로드들이 소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엔드-투-엔드로 커넥티비티를 활용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과연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이 라우팅의 설정인지 혹은 파이어월의 미스 컨피그레이션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비티 테스트를 기존의 이제 트레이스 루트의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파이어월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그 파이어월을 관리를 하실 때 굉장히 룰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이것들을 정리를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실제 어떤 통신이 안 될 때 임시로 그 오픈을 해놨다가 그걸 나중에 까먹고 실제 삭제를 하지 않아서 어떤 보안 사고로 이루어지는 그 연계되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파이어월 룰 관리에 대해서 뭔가 최적화할 수 있는 툴이 없을까 해서 나온 부분이 이제 파이어월 인사이트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그 어떤 파이어월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환경 자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이제 사용량 측정 베이스에 뭔가 매트릭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파이어월 룰이 뭔가 하나의 파이어월 룰에 대해서 중복으로 적용이 되거나 실제로 우선순위가 위에 있는 룰이 우선순위가 낮은 룰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실제 섀도잉, 그러니까 저희가 섀도우 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섀도우된 룰들이 없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등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 이제 데모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렸던 잠깐 퀴즈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음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보기 중에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1. 커넥티비티 테스트 2번 퍼포먼스 대시보드 3번 클라우드 아머 4번 파이어월 인사이트입니다. 네, 굉장히 쉽죠? 많은 답변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세션 마치고 정답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데모는 파이어월 인사이트입니다. 데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이어월 인사이트는 파이어월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툴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버추얼 머신 1이 버추얼 머신 2의 IP들과 서로 통신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핑을 버추얼 머신 2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통신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통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버추얼 머신 2번에 대해서
실제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세부 정보 내에서 이 방화벽 규칙이라는 탭이 있고요. 이 방화벽 규칙 내에서 실제 어떤 방화벽 규칙 때문에 통신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deny all이라는 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실제 이 해당 VM에 대한 allow 룰은 섀도우 처리가 됐는데, 요 재밌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가 deny 룰과 allow 룰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가 deny 룰이 그 같은 프라이오리티인 경우에 우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섀도우 처리가 돼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섀도우 처리에 대한 뭔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실제 네트워크 상세 정보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섀도우 처리된 규칙들을 여러 가지 규칙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이제 80과 443을 데이터베이스 버추얼 머신에 이제 오픈을 하였는데 실제 이게 동작을 하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80과 443의 별도의 룰들이 deny 룰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두 가지 룰 때문에 실제 저 허용 룰이 섀도우 처리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룰에 대한 규칙들에 대한 이제 학습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실제 여기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실제 인터넷으로 오픈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룰이 실제 히트되지 있지 않고 이 부분을 최대 6주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통계 값은 12개월 이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해서 실제 필요 없는 파이어월 룰들 같은, 특히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오픈되어 있는 룰들 같은 거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어월 인사이트의 기능으로는 어떤 과도한 적중이 일어난다거나 히트가 굉장히 예상보다 많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히트 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바로 로그 탐색기로 넘어가서 어떤 트래픽 유형이 실제 차단이 되고 있는지 로그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능은 파이어월 로그를 켜놓으셔야지 이제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차단되고 있는 룰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면은 실제 어떤 리소스들이 차단이 되고 있고 실제 어떤 소스에서 접근하는 트래픽이 차단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원격지, 그 소스 IP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IP에 대한 세부 정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로그를 확인하는 기능들과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을까지 파이어월 인사이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그 커넥티비티 테스트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기능입니다. 예,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탭 아래 이제 저희는 커넥티비티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한글 화면에는 연결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연결 테스트들이 이렇게 쭉 목록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손쉽게 재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이어월 인사이트에서 테스트했던 테스트와 동일한 테스트를 그 연결 테스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 1번을 소스로 하고 버추얼 머신 2번을 데스티네이션으로 하는 연결 테스트 항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VPC 3에 있는 이제 IP 주소, 버추얼 머신 2번의 IP 주소를 선택을 하면은 실제 아까 그 핑이 차단되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바로 표시가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연결 테스트 결과를 오른쪽에 어떤 순서대로 트레이스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부분이 실제 차단이 일어나는 포인트인데 이 인그레스 방화벽 규칙, 저 특정 규칙 때문에 실제 트래픽이 차단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VM2 VM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이제 VPN2 VPN의 환경 또한 이런 그 연결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로 중간에 트레이스를 확인하실 때 다양한 VPN 터널이라든지 VPN 게이트웨이 또는 라우팅 경로, 방화벽 규칙과 같은 중간에 거쳐가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VPN2 VPN으로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연결하셔서 구성을 하셨을 때 어느 경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느 경로로 실제 우리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화면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리소스 뿐만 아니라 실제 외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들 또한 굉장히 그래픽한 화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대륙에서 저희 GCP 리소스로 접근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선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실제 얼마만큼의 양의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 과거에 밑에 있는 시계열의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구성된 구성 정보와 과거의 구성 정보와 차이점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 하나를 클릭을 해보니 오른쪽과 같이 트래픽에 대한 정보가 어떤 시간대별로 트래픽의 추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어떤 레이턴시 항목이라든지 어떤 그 패킷 드롭이라는 항목이라든지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데모를 모두 확인하셨고요. 이상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네트워킹 솔루션에 대해서 이상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